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기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만 하는 매니저들은 식당 오면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가부터 주문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베트남은 오퍼레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직접 할 게 아니니까. 식당 하나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식당 2개, 3개는 내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직원들이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건 본인이 시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 직원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지. 시스템이 안 되면 식당을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거기에 맞게끔 쓰는 거죠. 얘 성격은 여기에 맞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사람을. 대신 뭐냐면, 그거는 사람을 쓸 때는 일단 정을 기반으로 써야 돼요. Táo là nhiều hả? Món đây là táo à? Táo à? không táo à? 분. 들어오세요. 저희 지금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 네. 저희 주방은 다 보면 공기 들어오는 시스템하고 다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 주방이 좀 쾌적하죠. 이 구조가 다 쌓여있는 거. 이건 밥하는 기계인데 7분 만에 밥이 돼요. 7분. 네. 그리고 이제 서랍으로 다 밥은 대한 준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다못해 밥그릇 물 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놔줘야 돼요.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막아서 이렇게. 여기도 공간이 쓰이거든요. 뚝배기 받침. 여기는 세척하는 공간인데, 이런 통 놓는 공간, 이렇게 쓰레기통 놓는 공간, 이렇게 다 공간을 다 정리해 주죠. 레드보드 정리 안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다 이렇게 다. 하나의 공간이 쭉 연결되는. 네. 여기도 이제 세척하는 공간인데, 이게 이제 잠밥 버리는 공간, 여기 잠밥 버려서 이제 하는 공간, 이렇게 세척하는 공간, 작업대 공간. 여기는 이제 다른 거, 이제 육수 끓이거나 그럴 때 쓰는 공간. 여기는 저희가 이제 한국식으로 한지 사온 거거든요. 한지를 사온 거예요, 한국식으로. 한지 벽지 사오고, 이 등도 지금 저쪽에 보면 춘하추동이거든요. 매난 국죽. 저는 국밥집이라고 해서 여긴 처음 만들고 2번째 만든 건데, 좀 이제 와서 먹으면 이제 한국 같게. 딱 들어오면 한국식당 같잖아요. 한국식당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식당보다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에 있는 국밥집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항상 깨끗하잖아요. 앉으세요. 잘 나가는 주방 설비를 왜 그만두시고. 그만두는 게 아닌데? 같이 시너지 효과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코로나 전과 코로나가 틀린 게, 코로나 전에는 주방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 전에는 안 팔았지만 이제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방 사업이요. 제가 볼 때 키친프로의 주방 사업이 한 식당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고 음식은 내가 만들는 게 아니지만 음식을 공급받아서 내가 오퍼레이트는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오퍼레이트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럼 오퍼레이터는 이제 시스템이니까. 음식을 만드시는 거는 뭐 진세상이 만들어 주시면 숲을 끓이고 만들어주시면 저희 이제 오퍼레이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퍼레이터 되게 중요하거든요. 베트남은 만드는 것보다 오퍼레이터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오퍼레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직접 할 게 아니니까. 식당 하나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식당 2개, 3개는 내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직원들이 알아서 지금 파 자르는 거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직원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알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되는 건데 본인이 하는 건 본인이 시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 직원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지. 시스템이 안 되면 식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은 다 똑같다고 봐요. 사람이 인이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다고 봐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은 다 똑같아. 단지 성격이 틀릴 뿐이지. 사람은 똑같은데 성격이 틀릴 뿐이에요. 성격이 뭐냐면 자라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성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성격이 틀릴 뿐이에요. 그러면 자라는 환경을 했어도 이제 일하는 시스템 바꾼다 그러면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격은 있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쓰는 거죠. 얘 성격은 이러니까 여기가 맞겠구나. 얘 성격은 여기가 맞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사람을. 대신 뭐냐면 그거는 사람을 쓸 때는 일단 정을 기반으로 써야 돼. 연민. 준비 과정. 여기다 청소하고 김치 담고 네 램짜리 람비테 콩싸우에 미스터 똘레티 쓰는디 보실 거 없어요. 그 저는 애들이 되게 안 바뀌면 일을 안 시키고 멈춰요. 생각하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물 하나 사주고 저쪽 가서 앉아있어. 대신 핸드폰 하지 마. 생각해. 아니 애들 도와주는 건데 뭐. 중요한 거는요. 오너든 직장이든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기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그래도 안 바뀌면 보내는 거죠. 집에 디베냐. 제 이름이 김디베냐. 집에 보내버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바뀌면 집에 보내버려요. 왜? 내가 걔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걔가 나를 안 따른다면 내가 오너일 필요가 없잖아. 내가 이 사업을 내가 하는데 내 생각대로 못 간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맞춰가는 건 아니잖아. 오너는 만들어가는 거고요. 직원은 맞춰가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나를 안 따른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이 사업을 접어야지. 내가 뚱보집 같은 경우도 몇 번 접으려고 했던 게 3번 접으려고 했어요. 닫아버리려고 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는? 왜 접은? 내 뜻대로 안 오니까. 내 뜻대로 애들이 안 따라오니까. 저는 이익이 남는 게 지금 당장 내가 만드는 거는 이익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가 중요한 거거든. 안 따라오면 접어야지. 그럴 용기 없으면 안 해야 돼요. 그냥 맞춰간다? 직원들한테 맞춰간다? 직원들에 맞춰가는 건 없어요. 난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오케이, 좋아. 근데 대신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네가 나보다 경험이 더 많아야 내가 너 따를 거야. 근데 너가 나보다 경험이 많지 않으면 난 널 따를 수가 없어. 내가 널 못 믿고 따라. 근데 보통 이게 경력이 있는 애들은 식당에 들어오면 사장님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죠. 야,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너가 우리 집에 3개월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잖아? 그럼 나 3개월 뒤엔 널 따를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하지 마. 3개월 동안은 말하지 마. 할 것만 하고 말 것만 하는데 말하지 마. 너 매니저야, 오케이.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건 해. 근데 매니저들보다 한국말 하는 매니저들을 식당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가 보통 주문 받으려고 그래. 근데 메뉴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문 받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코너가 생기면, 이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설렁탕집, 여기는 뚱보집, 여기는 치킨집, 저기는 샐러드집, 커피집, 이렇게 4군데가 다 들어가는 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이걸 4개 다 얻어가지고. 아파트 코트. 네, 아파트 코트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다 얻으면 편하잖아요. 그럼 여기 다 얻으면 월세가, 예를 들면 2,000불, 2,000불, 6,000불, 8,000불이면 되잖아요. 8,000불이면 해볼만 하거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거만 쓰면 2,000불 이거 쓰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잖아. 한번 이걸 하려고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그러면 예를 들면 손님이 저쪽에서 좀 바빴어. 이쪽으로 모실 수 있는 거. 음식만 드리면 여기로 모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뚱보집에 손님이 안 와. 그럼 이쪽으로 좀 모실 수 있는 거거든요. 고기를 구워서 주면 되니까. 보통은 이제 푸드코트라고 얘기하는데, 푸드코트라고 하는데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푸드코트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면 현지인들 중에 푸드코트라는 거는 일단 금액이 저렴한 데잖아요. 그렇죠. 한식이 금액이 저렴해질 수가 없거든요. 예. 한식이 금액이 저렴해서는 대충 파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식을 팔려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 코트라고, 그 푸드코트에 넘어서 이제 아파트 코트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코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코트를 만드는 거죠. 저는 밀타운에서 일단 수익이 난다 그러면, 딴 데서는 수익이 더 나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이제 금액 자체를 경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줄여야 되니까.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경비나 직원이나 구매에 대한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거에 대한 부분만 낮출 수 있다 그러면 다 마진을 가질 수 있고 음식의 질을 올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질을 올리고 직원들한테 더 많은 복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2군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아파트 코트 만들면 직원들 숙소를 아파트로 구해줄 거예요. 아, 네,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미드타운에 사무실 겸 숙소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도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나중에 2군으로 가면 직원들을 방을 얻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급들이나 이런 애들은 방을 얻어줘서 여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요렇게 해서 9군, 2군, 9군, 12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로 나가는 거죠. 향후 이제 좀 현지화 된다 그러면 현지화 이제 아파트로 나갈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미드타운점하고 진서렁탕하고 더브런치가 3개가 있으면 서로 오는 손님들이 뺏어먹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입을 늘려서 이 사람들이 와서 고를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질런사람 먹고 싶으면 질런사람 먹고, 내가 술 한잔 하고 싶으면 미드타운 가고, 술 한잔 했는데 야, 치킨 하나 먹고 싶으면 치킨 가는 거고. 그럼 유입 인구를 더 늘리는 게, 여기서 서로 여기 손님이 100명밖에 없는데 100명을 나눠 먹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100명을 나눠 먹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유입을 더 늘릴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한 군데로 모으면, 베트남은 구매 손님들이 약하기 때문에 한 군데다 똑같은 닭갈비집 만들어봐야 손님만 뺏어먹는 개념이거든요. 다양성.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옛날에 보면 한국 식당 가면 다양하게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돈가스부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게 약간 바뀌어서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보통 같은 업종이 같이 한다고 하면은, 설렁탕집이 여기 5군데 있어. 그렇다고 베트남에 설렁탕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렁탕집하고 뚱보집하고 이렇게 뭐 좀 다른 종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러면 설렁탕하고 뚱보집하고 싸우지 않겠냐, 진설렁탕하고 바삭이 싸우지 않겠냐. 절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런 건 있어요. 어떤 그 고객이 있는데, 뚱보집 고객이 있는데, 오늘은 애기들이 치킨 먹자고 그래서 뚱보집에서 안 먹고 여기로 왔다고 얘기하시는 고객도 계시고, 어떤 때는 치킨 먹으러 왔다가 애들이 갑자기 설렁탕 먹고 싶어서 설렁탕 이동. 각자의 고민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늘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코트가 형성될 수 있는 거는 들어오는 고객들을 늘려서 이 자체를 키우는 거죠. 파이를 키우는 거죠.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있는 파이를 가지고 쪼개는 것보다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렁탕집 미드타운 이렇게 다 있는데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